인공지능. 알고는 싶은데 참 엄두가 나지 않는 주제죠. 대부분 이런 영상은 인공지능이란 어떤 개념이고 언제 누가 처음 생각해냈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인데, 오늘은 그런 내용 싹 빼고 어려운 거 싹 빼고 가까운 과거부터 가까운 미래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문서들을 모두 학습시킨 인공지능인데요. 이제 챗 GPT 보이스라는 기능까지 나와서 그냥 얘기하듯이 뭐든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인공지능의 발달이 이렇게 빨라진 거냐? 요즘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는 대부분은 컴퓨터 게임들이 점점 사실화되면서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쓰는 그래픽 카드라는 부품의 발달이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의 발달이 최근에 빨라졌다라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챗GPT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2022년 11월 말입니다. 뭐 그것도 짜잔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2024년 초,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마치 2000년대 초 인터넷의 등장 전과 후,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 전과 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공지능의 현재 단계는 점점 더 좋은 인공뇌를 만들고 그 인공뇌에 많은 정보를 학습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진짜 인간의 뇌같이 생긴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인공지능의 뇌 크기 기준인 파라미터 기준으로 인간의 뇌 시냅스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학습은 진짜 문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배우고 있는 거죠. 유튜브 3프로 채널에 출연하신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의 비유가 너무 명료해서 저는 그걸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사장에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비유로 하셨는데, GPT-2를 만드는데 100억 정도 들었고 넓고 얇게 파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GPT-3는 1000억 들여서 조금 더 깊고 더 넓은 구덩이를 판 거죠. GPT-4는 더 깊고 넓게 파는 게 어려우니까 1조 원을 들여서 8개의 구덩이를 따로 파고 합치면 더 넓고 깊게 판 결과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계마다 10배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보니 거대 인공지능, 그러니까 큰 뇌를 만드는 경쟁과 작고 효율적인 뇌를 만드는 경쟁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한 오픈 AI라는 회사와 구글이 새롭게 내놓은 제미나이, 이렇게 2파전으로 압축되어가는 양상입니다. 아이폰의 애플도 그냥 가만히 있을 회사는 아니죠. 물밑에서 뭔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공개입니다. 인공지능의 뇌를 100배 크게 하려면 데이터는 10,000배가 필요한데, 그걸 모으고 학습시키는 비용이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로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여도 똑똑해지는 수준은 고작 한 30% 정도 된다네요. 그렇다 보니 안 되겠다, 무조건 큰 뇌를 만드는 거 말고 돈을 벌면서 해야겠다고 인공지능 업계가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4년이 본격적인 인공지능 상업화의 원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고 빠르고 특정 분야에서 훨씬 전문적인 인공지능들이 등장할 예정이고요. 인공지능을 분양받아 학습시킨 후에 다시 판매하는 그런 시장도 생겨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LLM,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얘들은 학습된 내용만 답변할 수 있어서 학습이 되지 않은 최신 데이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검색 증강 생성 RAG 기술까지 등장합니다. GPT-2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언어 모델에 검색 엔진으로 답변을 보완하는 건데요. 다시 이경일 대표님의 방송 내용을 인용해서 쉽게 비유해드리자면, 2학년 수준까지는 학습을 완료했으니 3학년 학습 내용은 오픈북으로 찾아서 시험을 보자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AI 어쩌고 하는 서비스들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어서 따라잡기도 벅찬 속도입니다. 뭐 이력서를 멋지게 꾸미거나 보도자료를 순식간에 만드는 건 이제 일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으로 사진 같은 사람을 그릴 수 있게 되었으니 앞으로 광고나 영화에서 비싼 모델료를 내고 촬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악 역시 저작권의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인간의 역할이, 창조에 대한 정의가 모두 달라지는 시기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을 열고 사진을 찍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내고 자세한 레시피까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 레시피를 알려주려면 냉장고 내부 사진에 찍힌 식품들의 종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재료의 대략적인 양도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인공지능의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데요. 글자로만 배우던 아이가 이제 눈과 귀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2024년 내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이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입니다. 인간이 옆에 앉아서 해결 방법과 답을 모두 주면서 회초리 들고 공부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입니다. 문제랑 답을 다 주고 알아서 공부해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네가 문제 내고 네가 알아서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기주도학습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 우리가 곧 만나게 될 큐스타는 정말 인간처럼 공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화학습에 최적 경로 탐색 기술이 더해져서 이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가보지 않아도 되는 길을 알아서 판단해서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슬슬 무서워지죠. IT 커뮤니케이터 박태웅 선생님 인터뷰를 보면 인공지능은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잠재된 패턴이 있는 일은 인공지능이 가장 일찍 도입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게 될까요? 피부로 느낄 만큼 가까워진 인공지능의 2024년.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니어를 위한 모든 제품과 정보가 있는 그레이몰.